네가 태몽꾼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애를 낳았으면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그 H.O.T를 능가하는 걸그룹 보이그룹을 수십 개 늦게 키웠어. 나는요, 뭔가 내가 이번에 이 나를 선거법으로 건 거, 해골이나 죽은 시체는 님의 나쁜 기운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 두어 나쁜 기운을 해골이 가져간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해골 꿈을 꾸고 나서 딱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해골 꿈을 꾸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 뭔가 이거 대박 난다. 뭔가 대단한 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신 딱 꿈 꾸고 나서도, 이거 기억할 꿈이다. 오늘 꾼 꿈도 뭔가 특별한 꿈이야. 이 오늘 내가 꾼 꿈도, 증권, 어음, 수표 얻는 일이 생기며 비밀이 탄로되기도 한다. 증권? 비밀의 탈로? 뭐지 그게? 그럼 그건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나한테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아프리카에서 주식을 1000주까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지금 아프리카 주식 무지 비싸더만. 아프리카 주식 지금 한 2, 3만 원 하죠? 아니 내가 한 3,000원 정도만 한번 사보겠는데 지금 2, 3만 원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 주식을 사. 그 주식을 한 3만 원이잖아. 1000개면 3천만 원인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돈 생기면 소송비 해야지. 예. 아프리카 주식 지금 3만 원이야. 예. 아니야, 5,000원짜리를 나한테 주는 건가? 그럼 나 이제 망치부인 드디어 아프리카 대주주 되나? 그건데 여러분 있잖아. 이거는 사는 권리지. 그러니까 나한테 싸게 주식을 준다는 거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주식을 주는 게 아니야. 나 그리고 요즘에 자꾸만 이상한 메일이 와요. 외국에서 메일이 오는데 유튜브 어디에서 하는 무슨 파트너십이다. 그러면서 메일이 와. 그거 어쩌라는 거야. 영어로 무슨 파트너십으로 뭘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 광고 달라는 게 아니야? 광고 달아달라는 얘기 맞지? 그치? 싸게 1000주를 판다고 하면 사야 된다. 너 돈 없어. 회복에 관한 꿈이다. 바이러스 걸렸다면서 갑자기 경고 뜨고 방송이 중단됐어요. 간신히 들어왔네요. 지금 아프리카가 이상해요. 강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퇴당했다고 하루에 여러 명이 문자를 보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보니까 지금 이게 아프리카가 지금 아시안게임 중계를 하잖아. 그래갖고 지금 동시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로그인을 하면 방송을 볼 수 없다. 강퇴당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뜬대. 근데 강퇴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퇴당했다고 며칠째 지금 방송을 못 본다는 거야. 소송이나 질병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사형 꿈은 유명해지는 꿈이다. 부자 꿈, 횡재하는 꿈. 예.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꿈들이 나쁜 꿈이 아니야. 이게 꿈은 반대인데요. 이 꿈이 나쁜 꿈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이번 사건은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잖아.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은 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 안 그래? 내가 하여튼 길몽이래지. 내가 볼 때 좋은 꿈이야, 이 꿈.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꿈이야. 네.
내가 볼 때는요, 이번 일로, 에스겔서의 뼈들이 생각난다.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좋은 꿈 같아. 뭔지 모르지만 좋은 꿈 같은데, 이걸로 어쩌면 원세훈 유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사진요.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망치 부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0년 동안 선고를 못해. 내가 징역 6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사회봉사를 강제로 80시간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선고를 못해. 그렇게 중형을 받은 이유가 뭐야?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A가 찢지 않았는데 A가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징역 8개월을 했다가 그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그게 허위 사실인지 검사가 증명을 못 해냈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후보 비방이다. 그래서 내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거를 10년 동안 못해. 그래서 나는 그래 잘했어.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원세훈은 무죄? 원세훈이 왜 무죄냐? 원세훈이 왜 무죄냐? 이렇게 나 징역 6개월형 받았어요. 내가 구속된 3개월 빼고 앞으로 3개월이 남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징역형을 만약에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또 징역형을 받으면 내가 사는 징역형에 더해지는 거야. 좌우지간 좋아. 나를 징역형에 넣으려면 넣어. 나를 징역형에 한번 넣으려면 넣어. 난 말 한마디 한 번 방송한 걸로 징역 6개월형 받았다. 그럼 원세훈은 몇 년 받아야 돼? 나 아직 집행유예 중이야. 예. 나 아직 집행유예 중이야. 대통령 뭐란 얘기야? 나는요 원세훈에 대한 무죄 판결 나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왜 새누리당 후보들이나 후보 가족들이나 그런 애들은 허위사실 유포해도 다 풀어주면서 나는 사실만 말했어. 그런데 왜 내가 징역 6개월형이냐고.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원세훈은 왜 무죄냐. 그지? 나는 이 문제예요. 계속 물고 들어질 거예요. 나를 유죄 주려면 원세훈도 유죄를 줘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지. 같은 선거법으로 뭐 하는 짓이야? 뭐?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길래 선거운동이 아니야? 야 씨발 나 한 번 얘기했다. 한 번? 그걸로 나 징역 6개월 받았어. 와 씨. 생각했어 열받아. 분위기를 조금 다운 시킬게요. 존박이 불렀어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집행유예 중이라 걱정되시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집행유예를 차라리 빨리 가서 살고 나오는 게 나아. 집행유예를 빨리 살고 해서 그 집행유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10년 동안 선거권 행사할 수 없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권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그냥 가서 살고 나오는 게 나아. 내가 살고 나와가지고 출마할게. 내가 웬만하면 출마 안 할라 그랬는데 내가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딱 살고 나와서 출마할게. 오늘 네가 했던 모든 말 또 내가 하려 했다 속으로만 삼키던 말 모두 또 내가 정과 이범되면 출마한다 그랬잖아.
내가 웬만하면 안 할라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 뭐?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8개월을 때렸다가 내가 했던 말이 사실은 맞지만 한 번 얘기한 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징역 6개월을 때렸어. 야, 니네가 사법부냐?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너를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2564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직 안 하신 님들, 예, 불타는 10미닛을 한번 겪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지역 출마할 거냐고요? 비밀이에요. 네. 전과 2번 정도 해야 뽑아주는 동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예 전과 14번 따서 대권 출마할까? 은 텐미닛이 해당이 안 돼? 중계방에 계신 여러분은 직접 추천하셔야 된대요. 이 텐미닛은 본방에만 된대. 중계방에 계신 님들, 예, 그 추천을 직접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요 내용으로 방송해야지.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쓴 게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 매일매일 그 얘기 할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예요. 예,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예요. 일반 국민에게는 내가 방송 한 번 했어.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 번 방송한 걸로 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 때린 사법부가 수천만 건의 조직적 범죄를 주도했던 원세훈에게 무죄를 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로 삼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제로 삼고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다 판결 안 내면 사법부를 정말 가만두면 안 돼. 대한민국 사법부 모두 사퇴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신랑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에 가입하라 그래야 되겠어. 나한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아주세요. 에? 시청자들이 내가 남편의 존재를 숨기고 방송한다 그래서 숨기는 게 아니라고 보여준 영상이 선거법 위반? 평상시에 좋아하는 나의 신랑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한 게 선거법 위반? 네. 불타는 10미닛.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135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예. 은지원이는 먼 친척이잖아. 먼 친척이 따라다니면서, 유명인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친척이라고 박근혜 홍보를 했다. 선거법 위반이야, 그거. 왜 응답하라 1997도 그거 선거법 위반이지. 은지원 나오고 그 밑에 댓글로 다 은지원이 박근혜 조카다 썼잖아. 어? 그러면 응답하라 1997도 선거법 위반이고 은지원이 선거법 위반이야. 자, 아이 조카래잖아, 조카. 예. JTBC 홈페이지 제보란과 게시판에 대한언론 탄압과 좌익교수와 엉터리 선거법안에 대한 항의 제보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망치 부인에게 더 힘이 되실 겁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일단 나는 이게 경찰선에서 검찰로 송치 안 할 수도 있다고 봐. 경찰선에서 검찰로 송치 안 하고 여기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면 우리가 좀 민망해지잖아. 쪽팔려지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오늘요 발표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돈으로 여러분이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주신 비용으로 1차 소송비는 된 것 같아요. 예, 1차 그 소송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별풍선 제한을 둘게요. 오늘부터 다시 별풍선 제한을 두고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 다시 별풍선 제한을 풀게요. 내가 도저히 그 부담스러워서 별풍선을 못 받겠어. 지금까지 보내준 걸로 일단 1차 소송은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검찰로 송치가 안 되면 그 돈으로 전국 돗자리 수다방을 하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다시 별풍선 제한을 풀게요. 예. 별풍선 제한을 풀어서 그 2, 3차 소송비까지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검찰로 기소되면 지난번처럼 또 유죄 나올 거고 그럼 2심, 3심까지 가야 돼. 그러면 소송비가 한 3천만 원은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1차 소송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준비해 놓고 예. 그리고 아니야. 내가 그 별풍선 제한은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더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 별풍선 제한을 풀어놓은 게 막 별풍선을 억지로 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시청자라면 그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막 별풍선 쏘는데 막 나는 안 쏘고 있으면 막 눈치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풍선 제한은 다시 오늘부터 두고 예. 아니야 부담 느껴. 아이 부담 느끼고 있어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이 별풍선 제한은요 오늘부터 다시 101개부터 벙어리. 예. 오늘부터 101개부터 다시 벙어리 1000개는 강퇴.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규제 완화였어.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별풍선 규제 철폐면 10,000개 이상 블랙도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규제 완화였던 건 뭐냐? 여전히 10,000개를 쏘면 블랙이었어. 지난 한 주간 또. 근데 내가 이 한 주간을 지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이 모였으니 다시 별풍선 제한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100개 밑으로는 몇 개를 쏘든 내가 못 본 척 할 거야. 뭐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100개 밑으로 계속 쏘는 거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101개부터 벙어리야.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그 강퇴. 이번 주까지만 해요. 오늘 말씀했으니까 내일부터 해요. 응. 오늘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내일까지만? 오늘까지만? 응. 아니야 일단 그러면 오늘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좋아. 그러면 내일까지. 이번 주?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이미 쏠 사람 다 쐈어. 우리 시청자들 가난해. 내가 볼 때는
쏠 사람 다 쐈어. 그냥 오늘까지만. 디스 위크 투표를 해야 돼? 이번 주 쌍방향 커뮤니티는 투표를 해야 돼? 수사 종결까지는 계속 풀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데? 아니야. 그러면 합의를 보자. 목요일까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아, 무슨 투표야. 내가 정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합의. 목요일 밤 자정까지. 목요일 밤 자정까지로 해. 좋아. 그러면 목요일 밤 자정이 1번이야. 목요일 밤 자정까지가 1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지나서 그러니까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0시부터 별풍선 제한을 다시 둔다 1번. 그 다음에 뭐가 독재야. 좋아. 그 투표를 해. 그 금요일 0시부터 다시 제한한다가 1번. 그 다음에 월요일 0시부터 그러니까 29일 0시부터 제한한다 2번. 1번과 2번이야. 1번 금요일 0시부터 별풍선 제한을 다시 둔다. 그 다음에 29일 월요일 0시부터 별풍선 제한을 다시 둔다가 2번이야. 3번 없어. 1번과 2번 중에 골라. 1번과 2번. 1번이 훨씬 많네. 그쵸? 보니까 1번이 훨씬 많아요. 예. 네, 1번이 훨씬 많죠? 그죠? 예. 이런 걸 보고 개표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개표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번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자. 알았어. 좋아. 여러분의 그 개표를 여러분의 투표를 인정하여 여러분의 투표를 인정하여 뭐? 망부님 성관이의 고소? 내가 뭐 어쨌다고! 1번이 51.6%다. 그치? 1번이 51.6%지? 망부 탄핵. 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3번 무제한? 웃기지 마라. 안 돼. 무제한은 안 돼. 내가 진짜 도저히 마음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3번은 안 돼. 무제한은 절대 안 돼. 무제한은 절대 안 되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29일 0시, 29일 0시까지만, 별풍선 제한을 푸는데, 별풍선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사건이 종결됐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 순간, 다시 별풍선 제한이야. 뭐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경찰이, 이거 봐. 그니까, 이번 주 안에 경찰이 그냥 사건 종결됐다라고 연락을 오면, 그 순간부터 별풍선 제한이야. 101개부터 벙어리.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그런 연락이 안 오면, 그러니까 29일 0시부터 제한. 근데 만약에 그 검찰로 송치되면, 다시 별풍선 규제 완화? 뭔 말인지 알았지? 알아들었어? 일단 29일 0시부터 다시 별풍선 규제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 안 하고 그냥 사건 종결했다는 연락 받으면 그 순간 내가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벙어리야. 그리고 만약에 검찰로 송치되면 그러니까 29일 0시에 제한했다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제한.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거.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거. 됐죠? 예.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저는 뭐라 그러나 내가 볼 땐 그래. 재물은요. 물질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화가 들어와. 화가 같이 와. 그래서
그 재물을 너무나 많이 가까이 두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해칠 수도 있고 사기꾼도 꼬이고 막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 적당할 때 끊어줘야 돼요. 적당한 순간에 끊어줄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예.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돈이라는 거, 내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봐서 알아.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써요.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써요. 근데 많이 벌고 많이 쓰다 보면 낭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 돈을 더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그러면 남의 것을 뺏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너무 없어서 비굴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감사한 거다.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냐? 하루 세 끼를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루 세 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춥지 않게, 비바람을 피해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으면 나는 그게 만족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족한 돈이야. 나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재산이 수백조, 수천조가 있다고 쳐. 죽을 때 얼만큼 가져갈까? 수백조, 수천조를 살아서 다 쓸까요? 못 써요. 그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몇 끼겠어. 먹는 걸 몇십 끼를 먹을 수도 없어. 많이 먹어봤자 5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5끼 먹는다더만. 또 집이 아무리 넓으면 뭐해? 집이 아무리 넓으면 뭐하냐고. 누워서 자는 내 몸뚱아리만큼밖에 내 거 아닌데, 집이 아무리 넓어도 누워서 자는 내 몸뚱아리만큼만이 내 공간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죽을 땐 다 빈손으로 가. 그리고 재물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남은 자식들한테 싸움만 붙여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을 나는 생각해. 나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을까? 이거는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자 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남이 부자가 되는 걸 비판하지 않고, 당연히 나도 언젠가 부자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남들이 부당하게 돈 버는 걸 눈 감아줬어요. 그러면서 정당하게 돈 벌려는 사람들 같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야. 난 세월호 사건 그래서 터졌다고 봐. 여러분들 마음에 부자가 돈 버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자가 되는 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 나라예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고도요, 18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나라야. 이게 무슨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나라입니까? 돈 버는 나라, 돈은 누가 버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벌어. 돈으로 돈 먹는 거야.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자는 남의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부끄러운 거야. 정당한 기부도 안 해. 정당한 세금도 안 내.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보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못 배우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 없어서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 부자들의 돈은 불로소득이야. 지네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부모한테 받는 거지? 왜 북한으로 가, 이 간첩 새끼야? 이 새끼 진짜 가만 보면 말이에요. 사이버 간첩 새끼들이 계속 북한으로 가자고 막 꼬시고 다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을 정말 가져야 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 미국에서 IS를 공격하냐 마냐, 오바마가 계속해서 지상군 투입을 안 하겠다라니까 전 세계 재벌 언론들이 오바마를 공격하잖아.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IS라는 이슬람 그 과격단체가
각 세계의 언론인들을 데려다가 참수하고 그 영상을 각 나라로 보내면서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어. 걔네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전쟁을 하자는 거야. 왜? 전쟁을 해야 이 무기 사업자들이 돈을 벌거든. 내가 볼 때 이건 무기 사업자들이 꾸민 일이라고밖에 안 보여.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거야. 근데 오바마가 지상군 투입을 반대하고 공습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오바마를 비난하는 거야. 주요 언론들이. 언제까지 오바마가 망설일 거냐 이러면서. 전쟁을 해서 무기상들, 무기 브로커들이 돈을 버는 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 나는 오바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공습을 미뤄야 되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봐. 지금 그 IS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들, 그들은 내가 볼 때 뭐다? 무기산업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누구는 아니다, 내 신념이다. 너의 신념을 이용해서 무기산업자들이 널 이용해서 전쟁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빨려들면 안 된다고. 무기상들의 장사 수단에 지금 너희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오바마가 전쟁을 안 한다라고 막 비난하고 있는 거,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다보스 포럼 얘기했죠. 다보스 포럼.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프리메이슨이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존재, 그리고 신의 영역. 이거 나는 이 프리메이슨론은요, 프리메이슨 설, 이거를 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주장하잖아. 프리메이슨 이야기는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볼 때 다보스 포럼 애들이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신과 섞은 거야. 이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스토리가 뭐냐 하면, 옛날에 예수가 죽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의 피를 가진, 예수의 핏줄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핏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군 원정 때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출정했던 십자군들이 가서 찾고자 했던 건 사실은 예수의 핏줄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핏줄을 구해내서 그를 이제 계속 유지해 왔다. 이런 주장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그 십자군들이 모았던 재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재산을 특별히 관리하는 집단이 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프리메이슨이 대를 이어서 무슨 반지를 나눠 끼고 대를 이어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야.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들은 누구다? 신의 영역이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의 이 최고 부자들이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건드리지 말란 뜻이야. 예수의 핏줄이라는데? 예수의 핏줄이라는데 거기다 누가 덤비겠어. 그래서 이게 프리메이슨 이야기는요, 다보스 포럼에 있는 소속된 놈들이 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들의 절대 금융 권위는 신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머리에 칩을 박았다 어쩌다 지랄 연병 꺼내와봐. 꺼내오면 믿을게. 뭔 베리칩 지랄 연병들 하면서 내가 진짜.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이 그럼 누구냐? 전 세계의 금융자본가들이야. 이들이 움직이는 돈이 전 세계 재산의 반 이상이에요. 전 세계 돈의 반 이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돈을 어디로 풀 건지, 어느 나라를 살렸다 죽였다 할 건지, 걔네들이 띄운 게 브릭스야. 걔네들이 띄운 게 브릭스라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갑자기 막 주식이 폭등했었잖아.
그리고 막 경제가 막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언제 그랬어? 그들이 바로 우리 남한과 뭐 대만과 일본을 키웠던 걔네들이야. 옛날에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심고 경제 지원을 했잖아. 그게 다보스 포럼이야. 소위 이제 그 누구였니? 케네디 경제팀이라고 우리 저게 나오잖아요. 무슨 보고서. 먼 보고서 뭐지? 그 있잖아 왜. 백년 전쟁에 나오는 무슨 저 청문회 보고서에 보면 케네디 경제팀이 프레이저 보고서. 케네디 경제팀이 지원하고 경제 정책을 알려줬다 이랬잖아. 그 케네디 경제팀도 내나 다보스 포럼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다보스 포럼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이 언제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세계 금융 자본을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놈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막 뻥튀기를 시켜. 그래서 뻥튀기를 막 시키면서 그동안에 가장 올랐을 때 딱 팔고 튀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왜냐? 얘네들이 옛날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에서 공장을 운영해 봤어. 근데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비리를 캐내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얘네가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아. 그리고 뭐 하냐? 돈 놓고 돈 먹기. 그걸 멋있게 M&A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수합병. 그게 뭐냐? 돈으로 회사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돈이 될 만한 건 지가 비싸게 포장해서 팔고 돈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량 실업이 나오는 거야. M&A가 그거예요. M&A가 인수합병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세계 금융 자본들이 모여서 대우 김우중 그거 아니야? 세계 금융 자본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난도질하는 거야. 야, 여기서 노른자는 우리가 먹고 껍데기는 버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IMF도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나라 IMF 때 와갖고 알짜 기업은 해외에 팔아먹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전부 도산시켰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뺏어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제도로 운영을 시킨 거예요. 이게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서 하는 짓이야. 우리나라에만 하는 짓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는 짓이야. 그 금융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언제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2006년까지지 먹고 튄 거야. 먹고 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브릭스. 그때부터 뛴 게 브릭스야. 그래서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를 막 띄우면서 거기서 주식을 폭등시키고 거기서 먹고 튄 거야. 얘네가 싹 빠지니까 지금 브릭스가 전부 다 경제가 흔들리잖아. 그거 알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막 뭐라 그래야 되니? 폭등일보 직전까지 가고 3차 대전의 위기가 온 게 뭐냐면 거품으로 우리나라도 IMF 때부터 해서 2006년까지 거품 경제였잖아. 그 거품 경제에서 온갖 사치 낭비가 아주 그냥 극에 달했잖아. 그러다 갑자기 쫄딱 망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분노한 사람들이 어딘가 마음을 자신의 분노를 풀 대상을 찾는 거고 그러면서 폭력적이 되는 거고 그 폭력성이 모여서 지금 이 3차 대전의 위기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게 세계화야. 그게 세계화라고. 소위 대금융 자본들이 그렇게 개발도상국들을 하나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주식 올리고 먹고 튀는 거.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야. 걔네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5년 6년부터야. 2005년 6년부터 이 세계 대자본의 흐름이 수상하다. 그래서 그게 200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타냐면 폴 크루그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타.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노벨 경제학상은 유럽에서 주는 거잖아.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볼 때 이 신자유주의 잘못됐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 지적하는 신자유주의 문제점, 이게 맞다라고 그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전면화된 거예요. 네, 이런 얘기도 그동안에 못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왜 원세훈이 무죄야? 망치 부인이 한 번 시청자들이 얘기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남편이 누군지 숨긴다 그래서 안 숨겼다! 그리고 틀어준 영상은 선거법 위반이면서 수천만 건의 악플을 다룬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은 왜 무죄야? 요렇게 또 얘기를 섞고 자, 기승전 원세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기승전 원세훈, 왜 원세훈이 무죄냐? 예. 방심한 사이에 한 번 더 이야기. 이번에는 버클리 대학 학보 얘기 들었어요? 버클리 대학 대학신문에서 박근혜의 유엔 연설을 저항하자 그런 글이 올라왔대죠? 예. UC 버클리, 그러니까 버클리 주립대학이야.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그 기사 좀 갖고 와봐요. 예.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연설이다. 그 연설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죠? 네. 그 기사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까? 박근혜가 유엔에서 연설했다고 이제 막 또 홍보하고 싶은 모양인데, 미국의 대학 신문에서 박근혜는 그런 연설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기사를 썼다며. 예. 그 기사 없어요? 그 기사 어디 있었어? 버클리 대학 신문 기사. 어디 있어, 어디?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안 올라와 있네요? 버클리 대학 신문 이야기. 이게 이제 버클리 대학에, 예, 버클리 대학에다가, 버클리 대학 대학신문에다 기고한 한인 학생들이 있는 거구만. 네. 자, 한번 볼게요. 박 대통령 한국 얼굴에 침 뱉고 있다. 유엔 연설 자격 있는지 묻고 싶어 기고했다. 버클리대 신문에 기고한 한인 학생들, 세월호 참사 세계인들이 알아야 될 이슈이다. 한인 학생들이 버클리 대학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다는 거야. 한국 민주주의, 권위주의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다. 지난 20일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교 신문, 더 데일리 캘리포니아에 실린 특별 기고문의 제목이다. 한국 민주주의, 권위주의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다. 버클리 대학 학생인 이해찬 윤미리 씨는 이 기고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온 이중적인 발언과 행동을 비판했다. 그녀가 유엔 총회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해 연설할 자격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 한인 학생 박근혜 대통령 비판 칼럼 투고. 특별기고 국제 문제면에 실린 이 기고문은 박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평화와 정의에 대해 연설하기 전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며칠 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자신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고문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평화와 정의이며 박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제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버클리대 신문 편집부는 칼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전에 서둘러 신문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고문을 읽은 버클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국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내막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데일리 캘리포니안이 이 이슈를 다뤄준 것은 잘한 부분이다. 한국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예컨대 이민개혁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페이지 치점 씨의 지적이다. 예. 이 기고문을 쓴 이해찬 윤미리 학생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이민을 온 1.5세 한인으로 각각 버클리 대학 4학년 2학년생이다. 두 학생이 글을 쓰고 기고하게 된 연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메일과 SNS를 통해 지난 20일 두 학생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두 학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어떤 이유에서 기고문을 작성하게 되었나? 세월호 참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더 나아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사건은 300명 이상의 무고한 학생을 앗아간 참사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 책임자를 처벌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재발의 가능성이 농후한 참사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만들어 놓고 선거에서 이기니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은 한마디도 안 하는 박근혜 씨. 과연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유엔에 와서 연설할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 비판하고 싶어 글을 작성했다. 버클리 대학 신문 측에서 미국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기고문을 선뜻 실어준 이유가 궁금하다. 예. 기고문을 쓰고 신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실 버클리 커뮤니티와 그다지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실릴 것이란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배경 지식을 위해 참고하라고 보내준 기사와 우리가 쓴 칼럼을 보고 편집부에서 이 사안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했다. 박근혜가 유엔 방문을 하기 전 금요일까지 이 기사를 실어주겠다고 답장을 해줬다. 그 후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20일에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 20일에 이 기사가 실린 거군요.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판하는 글을 한인 학생이 미국 대학 신문에 싣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명이 넘는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국회와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기사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다. 어릴 때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한국인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최근 미국 내 한인의 이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한인의 미국 내 정치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이민자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왜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속에 짧은 민주주의 역사가 미국 내 한인들의 행태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구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는 이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인의 미래는 어떠할까? 아래는 버클리 대학 신문 더 데일리 캘리포니안에 실린 칼럼의 번역문이다. 원문은 이 매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버클리 대학 학생들의 기고문이에요. 한국 민주주의, 권위주의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연설은 평화, 전 세계 안정과 남북 갈등 해소와 인권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내보인 언행을 살펴보면 그녀는 한국인의 안전과 기본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그녀가 세계 평화와 정의 수호를 의무로 하는 국제기구 유엔에서 평화에 관한 연설을 한다는 것은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달이 지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응당져야 될 책임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녀는 유가족들의 계속된 면담 요청을 마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난 적이 없다는 듯 무시해왔다. 희생자 중 한 명인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했다. 그의 둘째 딸을 위해 46일이 지나서야 단식을 멈추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 사고에 책임과 과실이 있는 어느 누구든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조사기관을 설립하자는 법이다. 김영호 씨는 이를 통해서만 자신의 첫째 딸 유민과 303명의 다른 희생자들이 왜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눈물로 호소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영호 씨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도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경찰은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언제든 환영을 받지만 말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그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유가족들과 모든 한국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찾아오라던 스스로의 발언을 잊은 것인가? 그녀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던 약속을 잊은 것인가? 그녀의 눈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우리 UC 버클리 한인 학생들은 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민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에게 위임한 권한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시한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녀는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녀 자신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반대도 참지 못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평화와 정의에 대해 연설하기 전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304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다. 그들은 구조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되지 않았다.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아직도 단식 중이고 노숙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국회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평화와 정의이며 박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국 그 카톡으로 방송국 카톡으로 뉴욕에서 행진하는 분들 사진을 보내오셨잖아요. 400명이 모여서 행진했던 대단한 내용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말이에요. 예.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해외 분위기가 크리스틴 박한테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런 일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퓨처 공평한 나라의 씨앗이라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3분이에요. 예, 희한한 일이죠. 자다 갑자기 일어나니 망치부인님 메시지가 도착. 위 사진은 제목 검색어가 있는 유튜브 스크린샷이에요. 이게 더욱 확실할 것 같아서 감사 그리고 감사. 저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에겐 망치부인님 방송에서 많이 감동받고 많이 배웁니다. 그 뉴욕 행진 사진 보내준 크리스틴 박이 검색어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뉴욕 시위 이렇게 검색하면 된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뉴욕 시위 9월 21일 이렇게 쓰면 된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 뉴욕 시위 검색 9월 21일 9 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뜨네. 이건 미국에 있는 시청자 크리스틴 양께서 여기도 박이네.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400여 명이. 한인 400여 명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인 거야. 그래서 9월 21일에 뉴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띄워놓은 거예요. 이 영상 널리 같이 공유해서 김창완 밴드에서 노란 리본이란 노래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목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뉴욕 시위라고 찾으면 미국에서 그 거주하는 한인들이 올린 영상이에요. 예. 미국 거주 한인들이 올린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미국에서 우리 미국 시청자가 보내온 영상이니까 널리 공유하시고 요 내용을 뭐 국내 언론에 제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국내 언론에다가 이 내용을 제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호텔 뒷문 얘기는 뭐야?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갔다 뭐 이 얘기는 뭐예요? 캐나다야 어디야? 캐나다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들 때문에. 시민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호텔 뒷문으로, 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룬 기사 없어요? 사건의 진실. 캐나다 호텔 뒷문 사건이 뭐야? 캐나다에서 한인 시민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쓴 기사가 있나요? 기사가 나왔어? 뉴스가 있어요. 뉴스를 줘봐. 뷰스앤뉴스. 어제 뷰스앤뉴스에 호텔 뒷문 얘기 나와요? 아고라 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주소를 좀 갖고 오고요. 아니, JTBC에서 대리 폭행을 안 다룬 이유가 뭐냐면 이미 끝났어. 유가족 폭행 사건은 그저께 밤에 이미 가라앉아 버렸어. 그저께 밤부터 기사가 안 나오고 그냥 묻어버렸잖아. 예. 자, 요게 오마이뉴스 기사인가?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함께 읽는 뉴스에도 올려주세요. 예. 캐나다 한인들 박근혜 쫓아다니며 특별법 제정하라. 박 대통령 방문 맞춰 시위. 보수단체는 박근혜 웰컴. 이건 캐나다 영상인가 봐. 박근혜는 물러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캐나다 오타와와 밴쿠버, 토론토, 에드먼튼 거주 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캐나다 방문 첫날인 20일, 박근혜 대통령 동포간담회 장소인 샤토로리의 호텔 정문 앞, 오타와 한인들이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호텔 앞에서 박 대통령 비판 플랜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4명이 차를 타고 원정 시위를 오타와까지 왔고요. 5시부터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좀 계획했던 대로 악기 연주라든가 아니면 유인물이라든가 피세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힘들고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온 만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여기 오타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저희랑 같이 피켓라인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든든하게. 이후 이들은 박 대통령이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토론토 한인들은 2014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거부당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 우월을 축소한 플랜카드와 노란 풍선을 든 채 노스요크 시청 인근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바로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 웰컴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대리해서 왔는데요. 대리해서 안녕하세요. 저 아니요. 이 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은 LA 시가지에서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를 그린 플랜카드 등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 홍보에 나섰으며, 같은 날 열린 LA 한인 축제에 카 퍼레이드에 나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을 따라다니며 세월호 특별법 홍보전을 이어갔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의 출국 날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며, 오마이TV는 21일 뉴욕 행진 시위를 비롯해 각종 시위 영상을 현지에서 제공받아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 그러니까 방금 나온 영상에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 한인들을 만나러 호텔로 정문 앞에서 한인들이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연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나경원 의원 LA 세월호 그림자 시위의 멘붕, 그런 기사는 우리 본방에서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가만 있어봐.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나경원 멘붕.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
예, 그 저기 한겨레 신문 그 저기 뭐야 그림자 시위의 멘붕이란 기사 좀 찾아주실래요? 함께 읽는 뉴스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예, 한겨레 있다. 여기 있어. 나경원 LA 세월호 그림자 시위의 멘붕. 미국 순방길에 오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카퍼레이드 중 세월호 시위대를 만나 멘붕한 사연이 뒤늦게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23일 뉴시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41회 한인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받은 나경원 의원이 20일 현지시각 카퍼레이드 중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그림자 시위에 맞닥뜨렸다고 현지의 웹진 뉴스를 인용해 전했다. 카퍼레이드는 지난 18일 현지시각 18일부터 시작된 한인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취약대가 연주하며 한복을 입고 부채를 흔드는 화려한 행진 뒤로 유명인들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자리다. 미국 5박 6일 순방길의 첫 코스로 로스앤젤레스를 택한 나경원 의원은 한인축제의 주빈으로 차량 행진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차량에 딸린 스피커에서 나경원입니다가 반복해 울려 퍼졌고 울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김명은 LA 총영사 등이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내 앞장선 나 의원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현수막을 들고 나경원 차량에 바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뒤에 시위대 현수막이 함께 찍혔다. 마치 나경원 차량이 현수막을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위대는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을 담은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며 나 의원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날 시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월호 시위를 주도해온 세월호 모임과 시국회의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사실도 SNS를 통해 이미 예고됐다. 미국에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관련한 시위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지금 21일에도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앞두고 유엔 본부 앞에서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재미동포 유엔 대행진이 뉴욕 경찰의 협조와 안내를 받으며 질서 있게 꾸려진 바 있다. 우리가 좀 아까 본 영상. 나경원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방문 후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오는 25일 69차 유엔 총회 기간에 개최되는 제7차 월드 포커스 온 오티즘의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전 세계 한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맞이해서 무슨 광고도 내고, 신문에 비판 광고도 내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후지 TV에서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큐가 있어요. 일본의 후지 TV에서 세월호 문제를 재구성한 다큐가 있다는데 그거를 지금 틀어달라는 분들이 많아. 1시간 30분짜리예요. 어떡하지? 지금 틀면 6시 반인데. 네. 너무 슬프다. 그러면 1, 2부로 나눠 볼까요? 예. 그거 그냥 1시간 30분짜리로 20분짜리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1부 보고 내일 연속극으로 2부를 볼까요? 아니면 30분씩 3번에 나눠서 볼까? 하여튼 그러면 그 주소들 줘봐요.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요? 후지TV 다큐멘터리가 후지TV의 다큐멘터리가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막 아이콘을 클릭하면 한글로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続いてはセオル号沈没事故です。今年4月韓国で起きた悲惨な事故。
乗員乗客476人、そのうち294人の方が亡くなるという大惨事でした。こちら船には青で記しています。修学旅行中の325人の高校生たちが乗っていました。あの日、こちら生徒325人のうち赤で記している245人の尊い命が奪われ、未だ5人の行方が分かっていません。 팟캐스트용. ダウン高校のある教室です。机に 아니 근데 말이 너무 빨라. 잠깐만, 이게 지금 이제 자막이 우리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자막 버전으로 지금 이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올해 4월 한국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고. 승무원 승객 476명, 그중에 294명이 사망한 대참사였습니다. 여기 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 중이었던 325명의 고교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학생 325명 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45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아직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단원고의 한 교실입니다. 책상에 꽃이 놓여져 있습니다. 실은 이 반의 학생 전원이 생명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고교생 3명이 한국과 그리고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들의 취재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고 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의 진상규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연인은 왜 죽었는가?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정부 미디어가 이대로라면 진상을 규명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번 미스터 선데이 방송 제목은 11개의 선내 영상, 사고의 상황을 찍은 275장의 사진, 거기다 관계자 72인의 증언 등의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교생들에게 들은 귀중한 증언을 토대로 사고의 진상을 파고듭니다. 독점, 취재, 장렬, 생존 고교생이 본 한국 세월호 침몰. 일단 지금 이제 이 내용이 후지TV의 방영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후지TV의 방영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게 후지TV가 일본의 저긴가? 후지TV가 일본의 뭐지? 일본에서 유명한데? 공영방송은 아니지? 일본의 공영방송은 아니지요? 그죠? 일본의 공영방송은 후지TV가 아니라 NHK지? 이건 민영방송이고, 아니, 내가 왜 이걸 중단시켰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우리 한국 언론에 나와 있나요? 한국 언론에서 이 후지TV의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도했나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도하고 이걸 링크했어요? SBS, 고발뉴스에서 일본 후지TV 세월호 참사 재현, 한국엔 진실이 안 보여 라는 고발뉴스 기사가 떴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재현이잖아. 재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을 이게 틀어줬을 때, 이걸로 쟤네가 시비를 걸 것 같아. 100년 전쟁처럼. 100년 전쟁처럼 시비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각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이제 각자 보시는 게 각자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재현이잖아.
재현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막 분노를 하면 망치 부인이 재현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방송했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 것 같아. 그죠? 우리 망치 부인 자료실에 가면 후지TV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그냥 클릭하시면, 예, 새 창에서 열기로 클릭하시면 자막에 좀 아까 우리 보던 게 떠. 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이게 일본 제목인데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유튜브 내용인데, 예, 각자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나한테 아까부터 계속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저 한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거야. 이 투표자 수 조작을 얘기한 사람이 투표자 수 조작을 얘기한 사람이 나한테 이 내용을 보자고 그랬는데 왠지 좀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이걸로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이거 링크는 괜찮다고 봐요. 링크 자체는 이게 후지TV에서 올라온 내용이잖아. 후지TV에서 올라온 내용이고 이 링크 자체를 시비 걸 수는 없다고 봐.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방송하면서 논평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재현된 프로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한 이유가 뭐야? 채팅창에서 여러 놈의 동시에 그때 채팅창이 여러 개가 있었어. 근데 채팅창에서 어떤 놈들이 망치 부인이 평범한 주부인 척 숨기면서 방송하고 있다. 자기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긴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 남편 숨긴 적 없어. 그래서 남편의 동영상을 틀어줬잖아요. 그게 선거 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를 그걸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걸었다니까?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서 대통령을 비방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내가 오마이TV에 나온 남편의 영상을 보여준 거를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남편도 홍보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게 선거법 위반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2012년에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잡혀갔다니까? 법조인 12명한테 물어봤고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 그랬어. 12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일 수 없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나 징역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건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기세야. 사실적시로 징역 간 여자가 어딨어. 나밖에 없지. 사실적시 후보 비방이란 죄로 징역 6개월형을 받은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이 영상을 틀어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위에 글이 보니까 저기야 투표자 수 조작 뭐 이러면서 개표 부정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녔나봐.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요거는 내가 틀면 이걸로 막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내지는 재현된 영상을 틀어줬다. 후지TV라는 민방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또 다 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왠지 이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저 미친놈들이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빌미를 잡으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은 안 틀어드릴게요.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느낌이 좀 싸하지? 그지? 느낌이 좀 싸해?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내가 고소당하면 관련 뉴스를 내가 다 찾아야 돼. 내가 관련 뉴스를 다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그지?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각자 이거 후지TV에서 방송된 내용이니까 각자 유튜브로 보시는 거는 죄가 안 돼요. 내가 이걸 틀었을 때는 시비를 걸 수 있어. 뭔 말인지 느낌이 오지? 뭔 말인지 어떤 느낌이 오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그 세월호 후지TV 다큐 영상은 여러분이 각자 보시기 바래요. 각자 보시기 바라고, 어디에 가면 있느냐 하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 자료실에 가셔서, 제목, 세월호 침몰의 진실, 예. 제목, 세월호 침몰의 진실 후지TV, 일본 전역에 대대적으로 방송된 내용이다. 요 내용을 클릭하시면, 예. 자료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세월호 진실, 후지TV, 요 제목을 클릭하면, 예, 이렇게 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떠. 그럼 이때 이 유튜브 자막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대고 새 창에서 열기를 하세요. 새 창에서 열면 이렇게 바로 떠요. 예. 자막까지 떠.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고마워요. 네.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쓰면 블랙이에요. 안타깝지만 망부 힘내세요를 여러 번 써서 블랙 걸렸어요. 예. 자, 유튜브에서 후지TV 세월호 찾아보면 나온답니다. 한국어 제목이 140921 미스터 썬데이 SP 생존 고교생이 시작 말한다. 기적의 생환. 뭐 하여튼 그렇대요. 네. 자, 오늘 방송 잠깐만.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이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 대신 우리 자료실을 좀 볼게요. 자료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CCTV 영상 전체 분량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없을 것도 같지만 CCTV 전체 공개는 기존의 왜곡 보도를 일부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CCTV상으로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TV조선은 전지전능한 보도를 했습니다. CCTV상으로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이 확인된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거기에 동원한 영상 증거들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조작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이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폭행 피해자를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고의로 거짓 보도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면 속 남성을 정말 집단 폭행의 피해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보도 조작인지 아니면 TV조선이 착각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지 TV조선은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을게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CCTV 영상 전체 분량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없을 것도 같지만 CCTV 전체 공개는 기존의 왜곡 보도를 일부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CCTV상으로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TV조선은 전지전능한 보도를 했습니다. CCTV상으로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이 확인된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거기에 동원한 영상 증거들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조작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이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폭행 피해자를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고의로 거짓 보도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면 속 남성을 정말 집단 폭행의 피해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보도 조작인지 아니면 TV조선이 착각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지 TV조선은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뉴스K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가지고 손석희 선생도 다룰 필요 없이 끝났어. 어저께 이미 이 주제는 끝나버린 거야. 예. 그리고 다음 이야기 또 볼 게 뭐냐면 캐나다 한인 쫓아다니며 받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 세월호 단체 뉴욕 시위, 그다음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박근혜 세제 개편안 알고 보니 동생 특혜 정책.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들이 100몇십억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죠. 예. 모 종편에서 유가족이 집단 폭행한 남성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친 유가족이었다. 요게 아까 그 노정면 앵커의 그 클로징 멘트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CCTV 영상이 유가족 일방 폭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영상 조작으로 보이는 수준의 편집을 했습니다. 자신들 보도 내용에 맞춰서 원본 영상을 역방향으로 편집하고 다쳐서 앉아있는 유가족 영상을 유가족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도했습니다. 17일 새벽 여의도만 검색창에 치면 이 엉터리 보도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보도들은 놔두고 뉴스K에 대해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가 뉴스K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방송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보도한 이 상황에서 정작 대리기사는 뒤로 빠져 있었다는 보도가 영상의 일부만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맞는 장면은 이보다 3분 전인 바로 이때 영상에 포착됐고 이른바 2차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리기사는 뉴스K 보도대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CCTV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고 목격자 증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친구가 앉혀놔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러면은 이 구석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대리기사인 예, 거죠? 대리기사요. 그럼 2차 싸움에는 대리기사가 연관이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2차에는 왜 싸움? 뉴스K 보도를 엉뚱하게 문제 삼은 경찰은 다른 방송사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는 대부분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족들과 목격자 일행 등이 충돌한 이 장면을 대리기사에 대한 집단 폭행이라 보도한 데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최근까지도 CCTV 영상을 왜곡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의 21자 보도입니다. 잠시 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명을 애워싸더니 뒤엉킵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마치 한 명을 구석으로 몰고 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원래 영상을 반대로 감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화면 조작에 해당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던 남성은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 등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해 보도했기 때문에 이 남성은 유가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한 이 남성은 이가 부러진 세월호 유가족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같은 날 채널A도 세월호 유족 4명이 집단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언론들은 혐의를 부인한 유가족이 4명이라고 보도했고 당사자나 경찰 설명도 같습니다. 폭행 혐의를 인정한 김병권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섣부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김 전 위원장이 대리기사 폭행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답변을 회피했고 김 전 위원장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이 유가족은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본인임을 시인하면서도 나중에 있었던 목격자 등과의 충돌 때는 목격자로부터 맞아서 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초의 충돌 장면과 대리기사가 뒤로 빠졌을 때의 2차 충돌 장면에서는 누가 맞고 누가 때리는지 또 누가 말리고 있는지 영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김형기 씨의 대리기사 폭행 장면, 그리고 2차 충돌 때 목격자 일행이 누군가를 가격하는 듯한 장면 등이 영상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경찰은 당사자 간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예. 정말 심각해, 정말. 얘네들이 지금 이러면서 지난 주말 내내 온 국민을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 뭐 하는 거야? 박근혜 꼬봉이라서 그래? 어떻게 저런 허위 사실을 보도했는데 처벌을 안 해? 방통위를 없애야 되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돼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TV조선 하나 없애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이거 정말요, 내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이거 알려야 돼. TV조선의 보도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이 내용들 널리 알려야 돼. 이거 진짜 이게 국민TV 뉴스의 국민TV 뉴스의 그 리포트예요. 우리 자료실에 이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널리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없앨 문제야. 저런 방송사를 그냥 두고 JTBC 국민TV만 괴롭히고 말이야. 정말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가 됐어.
나 들어오자마자 추천 눌렀는데 방송 접는다. 이거 반칙이야. 야! 내가 아까부터 방송할 때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방송 끝낸다고 지랄이니? 추가 진술서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에 2차 조사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방송 몇 시에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면, 내일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추가 2차 조사에 응하고 2시 이전에 돌아오면, 2시 이전에 내가 돌아오면 그 2시에 나 방송을 하고, 혹시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오면 방송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 몇 시인지 몰라. 내일 2차 조사 갑니다. 내일 2차 조사는 내가 나의 입장을 쭉 써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일 방송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방송은 몇 시가 되든 확인할 거예요. 밤이 늦어도 확인할 거고, 못 나오면 못 하지만 그래서 내일 이 방송 제 방송 보고 계시면 내일 경찰서 갔다 와서 경찰서 2차 조사 받고 나와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생방송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